이번 주 주챔쇼 온라인 강연이죠. 온라인 강연은요, 목요일 오후 8시밖에 없습니다. 토요일이 없고요.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장기 하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폭락, 저는 대공황이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무조건 나쁜 건가? 저는 그런 게 와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잡으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조금 장기 현황 그리고 장기 예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 계속 풀어나갈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156,000원에 40%나 매수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사신 거죠, 이거는. 일단 요 40% 같은 경우는요, 비중이 많아요. 이러면은 사실 힘들어져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리고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는 형식으로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비중이 늘고 올라갈 때 줄고, 내려갈 때 늘어야 하는데 올라갔을 때 늘려놨으니 내려갈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56,000원에 이미 40% 샀기 때문에 아래쪽에 거의 100%만큼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 투자 자산 전부 다 들어가야 매수가가 12만 원, 11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추가 매수는 왜 하느냐? 매수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수가가 낮아져야 올라갈 때 득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10만 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5만 원에, 5만 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만 원에, 만 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1,000원에, 1,000원보다는 1원이 돈 벌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는 매수가를 낮추는 용도로 추가 매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면 남들 추가 매수하고 남들 신규 매수할 때 나는 추가 매수를 내 욕심 때문에, 비중 때문에 못했으니까 손실 나거나 수익이 안 나는 건 내 몫이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갈 때 본전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17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새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서 떨어질 때 더 산다 생각하고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린다 하면은 17만 원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겠죠.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신 분은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조금 시간 두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물산 122,000원에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저는 건설업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삼성물산도 건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건설. 그리고 건설 쪽으로 속해 있지만 요 기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지분입니다. 지분이 이게 삼성 계열사라고 하면요, 우리가 삼성 계열사의 제일 대장은 누굴까 하면은 당연히 이재용 회장님이겠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성 계열사의 제일 대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게 삼성 계열사의 그룹의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지주사격을 갖고 있는 회사겠죠. 그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제일 큰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기업은 또 삼성생명보험이 또 들고 있고, 물산에서 5% 들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생명보험은 또 어떤가? 삼성생명은 지분이 어떻게 됐나요? 물산이 45%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 위에 삼성생명과 물산이 지분을 들고 있고, 그 삼성생명의 지분을 또 삼성물산이 들고 있고, 그 물산이 들고 있는 지분을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어때요? 지분 관계가 삼성물산이 최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주사격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단기적인 흐름에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저는 별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단기적으로는 수익 낼 게 딴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정말 3년, 4년, 5년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장기 투자 싫어요 하면 지금이라도 파셔가지고 빨리 다른 종목을 빠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내려갈 때 9만 원대에서는 지금 비중을 40~50%까지 늘리셔도 좋다.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니까 한국전력 25,000원대 3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사도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겠죠. 적자가 납니다. 많이 나요.
적당히 아니고 정말 많이 납니다. 어떻게 나는가 보니까 야 이거 뭐 적자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1조 적자가 2019년에 났죠. 그리고 4조 흑자가 나는 줄 알았더만 2021년 어떻게 되죠? 5조 8천억이 납니다. 야, 저 정도면 됐지 싶었는데 어때요? 지금 2022년 1분기에 적자가 7조 7천억입니다. 어때요? 적자가 한 해 적자를 한 분기에 내버리고 있죠. 이대로 적자가 난다면은 올해 적자는 22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이 적자가 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탈원전이었죠. 탈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비싸질 게 뻔한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 탈원전이 시작되니까 안 된다, 이 기업은 망했다 하면서 주가가 계속 바닥을 쳤습니다. 적자가 나는 건요. 이때부터 예상이 됐던 거예요. 예상이 됐던 게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자 나는 거 그대로 냅둘까요? 여러분, 한국전력은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저 적자 우리 돈으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자 난다고 냅둘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흑자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리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가만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저런 거라고 하죠. 배임 혐의라고 불러요.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안 돼요. 적자가 나게끔 운영을 한다? 아니, 기업이 흑자를 내야지 적자 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불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언젠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반영은 되어 있고 적자를 해소시킬 게 뻔한 기업을 우리가 안 산다?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안 사는 것뿐인 거거든요. 저는 기다린다면 이 종목을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적자 해소가 된다면 흑자 전환이란 이야기로 주가가 급등 나올 텐데 그거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장기 투자라는 것이 저는 이런 기업, 뻔한 기업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전력 역시나 뻔하다. 25,000원 이하에서는 아무 때나 사셔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이 들고 비중을 아무렇게나 늘리셔도 상관없다 생각하니까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한컴 MDS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25,000원에 25%를 사셨다. 25,000원에 25%. 일단 뭐 좀 제발 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제가 잘 안 혼냅니다. 혼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혼을 내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혼날 자리라기보다는 이런 하락은 어떻게 보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님이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저런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한컴 MDS가 뭔가 떨어질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가에 샀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패턴의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뭐 패턴들 중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헤드앤숄더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머리 모양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람 모양처럼 요렇게 사람 이렇게 목과 어깨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 머리, 어깨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랐다 내려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들은요, 보통 저점 무너질 때 큰 급락이 나오거나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을 때는 안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저기 사신 것 뿐인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으니까 혼나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건 급락 나왔으니까 혼나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 샀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산 거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고캔 바이오 설명해 드렸잖아요. 고가 급등 나왔을 때 매수하셨으면 손절이 생명입니다. 이거 채팅 가능하시면은 한스님입니까? 채팅 적으세요. 손절은 생명 적으세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가에 올라왔으면요, 손절 자리는 잡고 바로 손절해버려야 돼요. 그걸 못한 게 약간의 뭐 혼난다면 혼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 말고는 이건 그냥 들고 가세요. 한컴 MDS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급락 나왔을 뿐인 거지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옵니다. 대신에 급락 이후에 바닥을 좀 잡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는 13,000원 이하, 12,000원대 다시 오면은 전화를 다시 주셔가지고 저기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급등 때 탈출하는 것을 전략으로 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주, 3주 안에 바닥 잡을 것 같기 때문에 2, 3주 뒤에 한 번 더 채팅 상담이든 전화 상담이든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CGN 52,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를 52,0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CGN은요, 거품이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거품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가 돈을 벌어내는 수준보다도 주가가 많이 안 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거의 영업이익이 30배가 올라갔거든요. 30배. 근데 주가가 30배 올라갔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주가는 거의 2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가 벌어내는 그 가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훨씬 더 못 올라간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진단키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끝나가니까 필요 없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서 진단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확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진단키트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두가 느껴버린 거죠. 백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든 또 새로운 질병이 나오든 그거에 대한 진단키트가 계속 나오고 판매가 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내려간 주가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집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때요? 안 가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사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주의고요. 비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혹여나 3만 원 이하로 충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도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장기로 조금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